CS 전문가 선생님들, 고객 응대 직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기업 소비자 전문가협회 분쟁 해결 법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CS 전문가 선생님들 또는 응대 선생님들도 이 내용이 나오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드릴 거라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조금 꼼꼼히 좀 봐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뭐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무슨 뭐 신분증 그러니까 뭐 운전면허 번호 이런 것들 개인정보들이 많이 유출되는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도 굉장히 강력한 편이고 보통 이게 뭐 어떤 범법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이게 과태료나 징계사항 보통 이제 행정 조치 사항이 됐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좀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CS 전문가 선생님들은 이제 법인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이거를 또 실제로 할 때 있어서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정확한 어떤 기준이 물론 법 규정이 있습니다만 적용할 때마다는 조금씩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궁금하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순서는 가리니까 제가 이쪽으로 오면 순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원칙, 그 다음에 수집에 대한 이용, 그 다음 파기. 이 처리의 제한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이 수집한 법인,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처리하거나 삭제를 또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삭제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사례에서 다시 한번. 유출 통지 같은 것들은 이제 유출이 됐을 때는 이 개인정보에 대한 뭡니까 주체라고 부르는데 실제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특히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관이나 회수할 수 있는 보관 기간 같은 게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서 목적은 뭐라고 하냐면 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들의 정보들이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아니면 기업이나 뭐 기업이 법인이죠. 아니면 어떤 개인들이 이걸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도 이 국민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에 있어서의 목적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보호의 원칙을 두고 있는데요. 보호의 원칙은 뭐냐면 여기 맨 처음 보시면 필요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최소한의 양만 수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국가가 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모든 내용을 다 꼼꼼히 받아들이지 말.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저에 대해서 국가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제가 어디 사는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전입신고 보통 하니까. 그 다음에 왜 선거권 때문에 제가 선거를 해야 될 때 또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도 알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얼마를 거둘지도 아니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도 다 알아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아닌지를 국가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알아두면 좋은 거지만 그걸 저한테 막 물어봐서 제가 뭐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는 국가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나 저의 어떤 민감한 부분들, 특히 성적인 어떤 기호가 어떤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뭐 진짜 떡볶이 같은 거 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적으로는 수집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는 것이고, 만약 수집한 내용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세금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을 물리는 장면에서 세금을 얼마까지 부과할 것이냐만 사용하는 거지, 아니 얘가
꽤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서 뭐 너 저한테 무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보내와요. 그래서 뭐냐면 꽤 소득이 있으시니까 무슨 불이웃돕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뭡니까 국가나 지방자치가 아는 건 좋은데 세금 물리려고 하는 거지 나한테 무슨 뭐 뭡니까 불이웃을 도우라고 얘기하려는 이런 거 그 정보를 적십사산이 이런 데다 얘들이 제공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조개를 사용하거나 목조개를 수집하거나 목조개를 뭡니까 이거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유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이 내용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본인 제가 만약 제 주민등록번호는 저는 처리자가 아니에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처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기업 입장에선 기업의 여러분들 선생님들 뭐 CS 전문가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이 개인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처리자예요.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방금 전에 얘기들은 국가 공무원이 보통 제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걸 이제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건데 만약에 제가 어떤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게 됐다 칩시다. 그래서 아니면 뭐 쇼핑몰 아니라도 어떤 제품을 살 때 있어서 회원가입들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싸게 드립니다. 왜냐면 열성 고객을 모으기 위한 기업의 어떤 그런 방식이죠. 예,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하면은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싸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을 제가 하죠. 뭐 3% 받기 위해서. 그때 이제 뭡니까? 제 무슨 아이디도 넣게 되고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지. 보통 이제 택배로 받게 되니까 배송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나이 같은 것도 이제 쓰라고 하면 나이도 좀 쓰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 저의 뭡니까? 생년월일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주소지나 거주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게 되시는 겁니다. 아니면 뭐 필수는 아니지만 거기다 무슨 뭐 자녀 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써주세요. 이러고 해서 뭐 아니면 어떤 걸 필요로 하시는지 관심사는 어떤지 써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걸 동의하면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관리하시는 기업의 어떤 담당자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제가 이걸 제공했잖아요. 제공은 정보 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정보 주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리하신다면 처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때 처리자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상황, 즉 유출될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이름도요. 그냥 막 사용하시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출되는 순간 제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를요. 물론 정말 유출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 해킹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할 거면 익명으로 처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이름과 뭐 전화번호와 주소를 한꺼번에 같이 관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택배 같은 거 보내셔야 될 테니까.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사항들을 이용할 것 같으면 굳이 얘기하면 제가 무슨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것까지 제가 다 쓰게끔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갖고 계신다. 뭐냐면 뭐 만약 30대 남성 아니면 40대 남성은 어떤 걸 좋아하더라. 이런 거를 이제 이 고객 정보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요즘 하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이거 기업의 어떤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나 익명으로 처리해서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이거를 실명과 그거를 다 같이 갖고 계시다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위험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사항에 따라서 분류해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뭐 모든 사항은 이거는 뭐 실명이나 이런 거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통 이제 이 회원가입할 때 저도 잘 안 읽어보긴 하는데 약관이라고 해서 다 거기 써놔요. 거기에 이제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잘 방침이 이러이러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이러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 써놔야 되는 것이고 만약 정보주체라는 게 고객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보주체가 고객이 내 거 좀 봅시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럼 보게끔 해줘야 돼요.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서 마이 페이지라고 해서 거기 가면 내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끔 보통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비밀번호를 바꾸실 때가 됐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내용도 바꾸실 게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으로 보세요. 뭐 이게 열람을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응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죠. 정보 주체의 권리라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처리에 관한 정보나 동의 여부.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거를 줄 거냐 말 거냐는 제가 결정하는 거죠. 국가가 무슨 소득세를 신고해라 이런 건 제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그건 의무니까. 근데 이제 기업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보험 같은 거를 든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고지 의무가 있어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뭐 회원가입할 때 있어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줄 것만 주는 거지 다 줄 거냐 아니냐 제가 정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꼭 줘야 되는 내용들은 있죠. 기업이 꼭 받아야 되는 건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뭐 생년월일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되면 회원가입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무슨 뭐 아까 음식은 뭘 좋아하세요? 아니면 무슨 어디로 여행 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뭐 이런 세부적인 그러니까 좀 뭐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원가입이 안 되게끔 만든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 주체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 건 마이페이지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역시 기업은 거꾸로 이거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내 걸 지워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삭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역시 요구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업이나 법인은 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정정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온라인상에서 역시 그 마이페이지에서 내용을 정정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한 것이고 삭제를 요청하면은 삭제도 보통 이제 회원가입 탈퇴하면 삭제하게끔 근데 뭐 회원가입 탈퇴 후에 삭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물어보면 삭제됐거나 파기했다는 걸 확인해서 통지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거죠. 뒤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국가도 역시 책무를 갖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또 쓰잘데기 없는 거 너무 불필요한 어떤 개인적인 내용들까지도 수집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국가의 책무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수집의 이용에 대해서 보시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면 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한 거지 나머지 사항에서는 개인정보를 가급적보다 수집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정보 주체가 즉 고객이 동의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뭐 본인이 주겠다는데 뭔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법령상 의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상거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는 뭡니까? 주소지나 아니면 뭐예요? 이게 택배 문제 때문에 주소지나 뭡니까? 전화번호 이런 건 꼭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이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제가 무슨 뭐 예비군 야 이미 지났지만 예비군 뭐 가야 된다 뭐 그런 건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향군법상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 체결 이행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택배를 보내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 형태로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하니까 신용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뭡니까 은행이나 내가 은행 어디 쓰는지와 계좌 같은 걸 알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카드 번호 같은 걸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감한 정보일 수 있는데 요건 잘 수집을 하되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주체 고객이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 아니면 이제 고객의 어떤 법정 대리 이런 사람들이 생명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때는 보통 이 위치 추적 같은 것들 위치 추적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개인 정보 내가 어디 위치하는지 수집하는 거죠. 물론 뭐 요즘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것도 이제 배달을 편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동의하니까 가능하게끔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건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건데 이제 법인, 회사, 판매자 입장에서 정당한 이익 달성이라는 게 뭐 환불을 해줬어요. 근데 반품은 받아야 되는데 반품자가 위치를 어딘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약상 주소 같은 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법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아니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이제 고객,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뭐냐면 수집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뭐 이건 뭐 동의 여부를 이제 묻는 것도 여기 보통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인터넷상의 회원가입사에서는 다 약관 형태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수집하려는 게 어떤 것들을 수집하려고 하는지를 말하고, 이 수집하는 이유도 해줘야 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거나 이용하는 기간, 그다음에 만약 거부를 했을 때는 어떠한 이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놓는 겁니다. 만약 이메일이 필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메일을 안 넣으시고 다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메일을 동의 안 하시고 저에게 안 주시면 전자상거래 같은 거에서 뭡니까? 영수증은 이메일로 못 보내드리는 사태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써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만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집을 거부한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아주 기업의 어떤 다음번을 위한 어떤 그런 수집하는 거죠. 필수적인 수집 사항이 아닌 것을 동의받고 수집할 때 그런 것들을 뭐니까 수집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기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회원가입이 안 되고 아예 서비스를 제공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개인정보를 또 파기해야 되는 건 다 썼으면 목적이 다 했으면 다 없애는 겁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파기 후에 복구나 재생이 안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지금 갖고 있는 정보들이 온라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 파일 형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종이 형태로 파기하면 이게 복원하기 힘든데 컴퓨터 파일 형태는 파기한 상태에서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복구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던데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 기계적으로도 다시 재생이 불가능하게끔 복구 불가능하게끔 파기해야 된다.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되는 성질들이 있다면 이때는 다른 개인정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정보라도 제가 만약 어떤 분쟁을 제기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뭡니까? 이 부분은 남겨놔야 된다고 한다면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정도하고 이 뭡니까? 제가 컴플레인을 걸었었던 내용들 이런 것까지는 보존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사항들 제가 올려놨던 건 다 지워줘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용 목적을 다 했다는 건 회원가입을 해놨다가 제가 회원을 탈퇴한대요. 회원을 탈퇴하면 더 이상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파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기하는데 재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회원가입을 했다가 한 4년 정도 회원가입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뭐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회원가입 탈퇴하기 전에 어떤 물건 때문에 물건이 뭐 이물이 나왔다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우리 법인하고 한바탕 했어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뭡니까? 회원가입을 탈퇴하니까 다 싹 다 지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싹 다 그냥 싸그리. 뒤에다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만 싹 다 지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싹 다 지워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쟁이 들어왔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보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진상 고객이다 아니면 이제 불만 고객이라고 하면 저의 그 내용, 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왜냐면 이 전화번호가 있어야 나중에 무슨 민사소송이 문제가 생기면 그 소장도 보내고 그래서 전화번호, 주소지 정도까지와 언제 컴플레인의 연도, 그러니까 일자, 그 다음에 무슨 이유 때문에 컴플레인이 있었고 그 상품 이름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남겨놓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지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때 같이 회원가입할 때 뭐 떡볶이를 좋아하고 무슨 여행을 자주 가고 뭐 여행을 뭐 동남아로 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연소득 같은 것도 연소득도 뭡니까? 대들 쓰라고 합니다.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연소득은 300만 연소득이 300만 원이면 안 되죠. 연소득이 3천이고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다고 하면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은 다 지워줘야 된다. 왜? 그거하고는 이제 뭡니까? 이 분쟁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처리 제한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출이나 노출됐을 때는 매우 위험한 것들. 그래서 허락이 없이는 뭡니까 절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정치적으로 어떻다, 아니면 사상이나 이게 종교 뭐 믿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무슨 뭐 제가 어떤 성생활을 하는지, 뭐 여자친구 있는지 남자친구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보험회사 같으면 이건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무슨 그냥 다른 뭐 유통업체 같은데 무슨 뭐 저도 이제 쇼핑몰 몇 개 있지만 쇼핑몰에서 저의 건강 상태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동의 여부를 묻으면서 이제 써주시면 써주세요. 안 써주셔도 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이걸 받아서 처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출이 되면 위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유출되지 않게끔 정말 조심해야 되죠. 고유식별 정보라는 건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나 아니면 운전면허 번호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 대포폰이 만들어지거나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피해자가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동의가 없는 이상 절대로 사용될 수가 없고 이거는 매우 정기적으로 잘 매번 체크해야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는. 국가도. 정보 처리가 잘해야죠. 그래서 이런 민감 정보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일반 정보라는 건 이제 고유식별 번호의 그러니까 운전면허 번호나 무슨 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전화번호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반 정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고, 요건 좀 필수적인 거죠. 이거는 불가피한 거고. 가족이 누구냐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는 꼭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애가 몇 살이고 뭐 몇 명이고 이런 걸 물어보게 되죠. 이런 것들도 민간 정보입니다. 예. 교육이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냐, 군대를 다녀왔느냐 아니냐, 부동산은 뭐 자가를 갖고 계세요, 뭐 아파트에 사세요, 빌라에 사세요, 자동차는 뭐 몇 CC급을 사십니까, 이런 거 법인이 회사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판매자들이. 왜냐면 나중에 이제 기업의 어떤 다른 사업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어디 오픈돼서는 안 되는 거죠. 소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기타 다른 정보, 그다음에 신불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회사에 다니는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부장님인지 아니면 지금 사장인지 아니면 대리인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법적 정보라는 게 무슨 뭐 전과자가인지 아닌지, 건강 기록 같은 거죠. 이거 보험사는 필수인데 다른 회사들이 때는 이거를 꼭 필수로 받지는 않죠. 아니면 뭐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아닌지, 일단 뭐 전자문서, 이메일 같은 것들이 이제 받으실 수도 있는데 안 받아도 되고, 근데 이메일을 이제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된다, 뭐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메일 같은 걸 할 때는 옆에다 써놔야 됩니다. 만약 이거 안 써주시면 불이익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이것도 또 유출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 위치 정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치 정보도 꼭 필요한 경우에서만 받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이상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보다 민간 정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유식별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한데, 이거 절대 이런 경우 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선거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이 무슨 뭐 생명신체 이익 문제, 그러니까 위치 추적 문제 때문에 이래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경우는 뭐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가급적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애를 쓰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년월일 정도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영상 정보 처리기기랑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CCTV에 대해 설치 운영은, CCTV도 이게 정보예요. 제가 만약 고객이면, 제가 만약 쇼핑몰 같은 데면 CCTV가 다 있어요. 범죄 결국 이제 예방 차원이 훨씬 큰데, 다만 이게 아무리 범죄 예방 차원이 있어도 목욕탕, 그 다음에 화장실, 탈의실은 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화장실에서 폭행 사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쇼핑몰에 화장실에 폭행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거기다 놓는다? 아,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CCTV를 놓을 때는 어떤 그 안내판이 좀 있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보 처리 업무가 이제 법인이 크면 이걸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럼 이제 다른 이것만 좀 하는 회사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이 법인은 작은 회사들이 좀, 중견 회사도 이걸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면 위탁을 줄 때 있어서는 계약서를 잘 써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제 회사를 넘긴다거나 합병이 일어날 때, 이때 개인 정보 처리자들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민감 정보나 아니면 고유식별번호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확인해 주시고 유출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 안에서 최소한에서만 해야 되지, 만약에 이게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까지 가져갔느냐 아니냐가 분쟁이 붙으면 누가 이걸 입증해 줘야 되냐? 만약 민사소송이 붙는다. 만약 고객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동의해서 해놓고선 기업이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까지 가져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 붙잖아야. 그럼 누가 증명해야 된다? 회사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정리해 놔야 되는 것이고, 수집하려는 건 이제 명확히 표시해 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동의가 받지 않으면 고유식별번호나 민간정보 같은 것들, 아까 보셨던 민간정보들 많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동의를 받았을 때는 익명으로 처리할 거는 가급적 익명으로 처리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필수 정보가 아닌 것들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하거나 해서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도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걸 다른 쪽에다 넘겨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만 고객들에 대한 리스트를 다른 고객에다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 안에서는 불만 고객, 진상 고객이나 이런 악성 고객의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우리 안에서는. 근데 우리 회사, 다른 회사에까지 이걸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사업자는,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만약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받으면 10일 안에 요청에 응해야 되고요. 근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돼 있어서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는데, 거절하는 경우에서 왜 거절하는지를 이제 10일 안에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 이제 개인정보 중에 만약 분쟁 문제 때문에 있는 이런, 내가 언제 물건을 샀고 이걸 알려달라고 하면 온라인상에서 못 보는 거라고 한다면, 요즘은 다 언제 물건 샀는지까지 온라인상에 다 나오는데, 이게 만약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못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왜 못 보여주는지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나 이제 보상금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열람을 거절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우리 법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이게 국가가 조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 그 고객한테 보여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보여줄 수가 없고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다고 한다면 꼭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해커들의 해킹이 또 어마어마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빨리 개인정보 주체, 즉 고객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안 알려주고 뭐 이거 뒤에 뭐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과징금은 좀 크게 맞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법인의 책임이죠.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 주체가 이 열람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열람 삭제가 들어오면 삭제해주고 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다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삭제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탈퇴하면은 다 정지시키고 다 지워버리고 이런 게 다 맞습니다. 근데 이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라는 거는 이 불만 고객의 내용들이 아니면 아직 할부 금액이라 다 금액을 못 받았어요. 회원가입 탈퇴했다고 해서 이걸 다 지워줄 수가 없어요. 할부금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거절하고 파기를 거절하고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꼭 중요한 내용들만 갖고 있는 거지 나머지 사항은 다 지워주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를 드려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회수 보관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클레임이 들어온 건데 이런 겁니다. 3년간 보관, 만약에 개인정보, 그러니까 전자상 거래죠. 쇼핑몰에서 이런 거에서 이제 이 내용들, 소비자 보호 내용들이 상담 내용들이 있대요. 이런 것들 3년 보관했으면 폐기가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이 컴플레인과 관련돼 있던 제품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 회원 탈퇴했다고 한다면 상담 시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냐, 상담 시에라고 하면.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아까 파기하고 완전히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파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른 개별 법률에서 본존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의약품 같으면 제조 기록 같으면 5년, 진료 기록이면 10년, 정보통신사 서비스 같은 거는 1년 동안 보존하라고 돼 있어서 바로 파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법령이 있으면 꼭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서 수집되는 경우에 있어서 분쟁이 있잖아요. 분쟁이 없으면 뭘까? 분쟁이 있으면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쟁이 있으면 3년간 파기 못하고 보존하고, 왜 파기 못하는지를 또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컴플레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3년간 보존에 대해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때 갖고 있을 때도 필수적인 정보만, 그 다음에 불만사항에 대한 내용만 갖고 있어야지 나머지 동의받고 받았던 것들은 다 익명 처리해서 갖고 있든 다 파기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쇼핑몰 콜센터에서 불만사항에 대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 불만사항에 통화한 거를, 그러면 녹음을 삭제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만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갖고 있어야 되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요구가 있으면 지워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못 지워주겠다면 10일 안에 거절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법상 보시면 표시광고와 관련된 거는 6개월, 계약 청약에 대한 건 5년,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이 전자상 거래를 보통 하니까 할부 거래가 많으니까 5년, 소비자 불만 사항은 3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객이 요구해도 이 통화를 지워줄 수가 없어요. 3년간은 보존해야 될 겁니다. 전자상 거래 같으면. 아니면 대금 결제가 완성이 안 됐으면 5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다만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수 정보하고 이 내용만 갖고 있어야지 나머지 사항들은 다 지워줘야 된다. 필수 사항이 뭐야? 그러면 선생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라기보다는 요즘은 생년월일, 이거는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소송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회수된 제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냐, 아까 질문이 있었죠. 그럼 보관기간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내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만,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보통 어떠냐면 시료 같은 거는 3에서 6개월 정도 갖고 있으라고 하고, 습득물 같은 건 6개월 정도 갖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기록 내용 말고. 기록 내용은 아까도 전자상거래 같으면 3년, 불만사항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제품 자체는 빨리 없애도 별다른 규정은 없으니까 지침에 따르면 되고.
활용 내용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냐? 예, 원칙적으로는 활용 내용은 다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넷상에 할 때 다 활용 동의하게끔 약관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내에서 다 한다는 것도 이미 말씀을 다 드렸던 것이고, 상담 내용에 통화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도 이거 녹음하는 것을 다 동의 받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고 활용할 때 있어서는 활용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동의를 필수 같은 거면 회원가입이 안 되는 거는 뭐 꼭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니면 회원가입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외에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꼭 필수 내용이 아닌 것들을 정보를 받을 때는 이거를 만약 안 하시면 불이익 받을 사항이 있으면 불이익. 대체로 이메일 부분이죠. 이메일 부분에 대해서도 꼭 옆에다 상기하게끔 써놔줘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게시했던 게시물이 있었는데 댓글이죠. 그 댓글을 삭제를 요구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보보관 의무에서 기록을 보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웬간하면 이제 뭐 댓글을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삭제해 줄 수 있는 건데, 다만 이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보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만 사항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다른 열람자들이 볼 수 있게끔은 안 되는 것이고, 공개 필요성이 없으면 가급적 뭡니까 지워주거나 삭제하거나 파기하는 게 맞죠.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사례와 판례,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 대한 얘기를 같이 말씀드렸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지금 듣고서도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린 것도 맞고 내용도 많아서. 다만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상대방 고객이 그 법인에 준,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한다면 법인에 준 정보는 유출되지 않게끔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 이거야 어쩔 수 없이 세트로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부가적으로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다? 익명으로 처리해서 갖고 계시는 게 좋다. 동시에 만약에 분쟁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지워달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3년간, 전자상거래 같으면 3년간 지워줄 수 없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5년간 지워줄 수가 없다. 다만 이때도 지워줄 수 없다고 할 때 모든 정보를 지워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필수 정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관련돼 있는 불만이나 이거와 관련됐던 그 정도만 같이 떼내서 갖고 있어야 있고, 나머지는 다 떼서 파기하든지 아니면 익명 처리해가지고 다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끔 처리해서 정리해 놔야 되지, 이거 뭐 삭제하지 못하니까 싹 다 삭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두십시오. 이번 시간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좀 바라고요. 이 지금까지 뭐 얘기들 뭐 쭉 다 보시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아마 우리 CS 전문가 선생님들 또는 응대 선생님들이 큰 활용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좀 바라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들 가지고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